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6번째. 오늘은 육친편 중에서 재성 마지막 시간으로 재성이 왕한 사주의 흉작용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는 어떤 흉작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에 재성이 너무 왕할 때 어떤 흉작용이 있는지 보자고요. 먼저 재물운이 약합니다. 자, 재성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재물이죠. 물론 여자도 있고 아버지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재물이 제일 1번이란 얘기죠. 근데 왜 사주에 재물이 많은데 재물이 왕한데 이게 재물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자,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가 취해야 된다. 취득해야 된다. 요런 대상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게 되면은 다스릴 수 없고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취한다고 그러죠. 내가 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재성을 취하려면은 힘이 강하고 봐야 되는데 힘이 약하게 되면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다스릴 수 없고 오히려 다스림 당하고 취득한 게 아니라 휘둘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강하게 돼요. 너무 많다 보면은 내가 취해야 될 대상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주가 약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 보니까 재물한테 휘둘리고 그 다음에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이 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하다 보면은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 욕심은 있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정작 재물은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운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 남자는 이성 배우자 덕이 약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성 중에서 재물도 되지만은 이게 남자한테는 이성 배우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재가 많다 보면은 사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지다 보면은 재를 다스려야 되는데 재한테 휘둘리고 재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취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성한테 배우자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다스린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한다. 공처가죠. 또 악처를 만날 수 있는 사주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취하고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 배우자가 떠나가니까 이성과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니까 이혼수, 재혼수도 있고 이렇게 여자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은 여자가 많은 형국이에요. 많은 형국인데 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다스려야 될 대상한테 거꾸로 다스림을 당하다 보니까 악처도 주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가 약한 사주가 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로는 사주에 재성이 너무 왕하면 재물 욕심, 또 남자는 여자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주에 재성이 왕하면은 재물운, 여자운이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재물 욕심이라든가 여자 욕심을 안 내야 되는데 묘하게 더 내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자한테 눈길 돌리다가 재물을 쫓아다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성이 너무 왕한 사람의 심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는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재성이라는 거는 관을 생해주는 운이죠. 그래서 관한테는 이게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관이 뭔가요? 여자분한테는 남편이죠. 남편의 재성이 관을 생하니까 재성이 바로 관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게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분한테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많다 보면. 즉 시어머니 사주에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시어머니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본인이 눌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고부 갈등 중에서도 시집살이를 엄청 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외에도 재성이 왕하면은 다른 흉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흉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를 보면서 또 사주 흉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알아보자고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기축년, 경호월, 을미일,
김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 축토 역시 작은 흙, 축축한 흙이죠. 경금 큰 쇠, 무쇠같이 큰 쇠죠. 오화 작은 촛불, 미토 지글지글한 작은 흙, 기토 작은 흙이죠.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기토, 축토, 미토, 기토에서 흙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형국이죠. 사주에 없는 오행은 물입니다. 물. 물론 축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자, 기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기토도 편재가 되겠죠? 축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역시 편재. 경금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오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미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묘목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재성이 편재로 다 잡혀 있죠. 재성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5화월에 태어났네요. 5화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불은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을목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을목의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작은 나무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조그만한 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축중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 편이 너무 적죠? 남의 편은 기토, 미토, 오화, 경금, 기토, 축토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편이 너무 적고 내 힘을 빼가는 남의 편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신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고, 좀 더 깊이 가보면은 이 사주가 상당히 저열해요. 저열. 자, 5화월이면 여름이라고 그랬죠. 여름철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는 축토 안에 계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물로 이 많은 흙에다가 물 주고, 특히 지글지글 끓는 미토 같은 데다 물 주려면 물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계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흙에다 물 주랴, 이 나무에다가 물 주랴, 또 불 견제하랴, 쇠 시켜주랴, 아주 고군분투하지만은 역부족이죠. 그래서 거의 증발해버리는 그런 형국이다는 얘기죠. 자, 또 열기운을 높이는 게 물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이 묘목하고 을목이 이 일간 을목은 오화한테 던져져서 약한 불이지만은 적은 불이지만은 불을 상당히 살리고 있고, 이 묘목도 마찬가지 지글지글 끓는 미토 안에 있는 정화를 갖다가 목생화로 생해주기 때문에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사주가 불기운이 많아지고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조로나 그 다음에 억부로나 이 축중의 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용신이 약해졌죠. 사주도 약해지고 용신도 약해지고 그런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에 재가 상당히 많죠. 기토, 축토, 미토, 기토 해가지고, 그러니 재가 많아서 약해졌으니까 이거를 재다 신약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가 나한테는 부담, 왼수 같은 그 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흙들의 질을 보면은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이 스며들고 있어야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더라도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는데 박테리아가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주의 흙들은 열기운 때문에 쩍쩍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물도 없고. 그러니 이 나무들이
뿌리를, 흙은 많지만 뿌리를 내려봐야 뿌리를 갖다 다 태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을목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의 땅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땅이 흙이 너무 많아서도 탈이지만 질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을목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해지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재가 많다. 재라는 거는 내가 제압해야 될 상대, 거느려야 될 상대, 다스려야 될 상대인데 약하다 보니까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재물한테 휘둘리고 여자한테 휘둘리고 처에게 휘둘리는 이런 사주가 됐다 보니까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는다는 것은 사업, 상업, 그 다음에 투기, 위험한 투자 이런 거를 이런 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 재가 전부 편재로 잡혀 있죠. 편재로. 그러니 더더욱 재물 욕심이 많은 사주라 이런 사주들은 재물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정된 직장생활하면서 안정된 재물이 들어오는 봉급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물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방을 노리고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상업, 투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사주대로 본인이 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투기, 위험한 투자, 부동산 쪽에 투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재물을 많이 있고 지금은 어렵게 살고 계시는 남자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가 강하면은 재물 욕심도 많고 또 이 재물로 인해서 공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의미를 하니까 이런 사주가 참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그 재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재가 또 뭐죠? 이성, 배우자, 그죠? 그러니까 악처주의,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제압 못하는 처니까는 그 공처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짓누르는 형국이다 보니까 악처주의, 배우자 운이 상당히 안 좋죠. 이성조심, 악처주의. 그리고 배우자 운이 미토, 을미, 백호로 잡혀있기 때문에 더더욱 배우자 운이 흉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건강도 상당히 걱정되죠. 물이 말라버리고 하다 보니까 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주에 물이 말라버리면은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공급이 잘 안 되는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나 기계나 물이 윤활유라는 얘기죠. 윤활유가 공급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흙이 갈라터지는 형국이다 보니까 특히 소화기 계통, 위장이 있죠. 소화기 계통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사년, 계묘월, 임술일, 일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임수,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바다같이 큰 물. 연간에 정하는 작은 촛불, 사는 큰 불, 계수는 작은 물, 묘목은 작은 나무, 술토 지글지글 끄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화는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불기운이 제법 있죠. 예, 그런 형국이고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오행은 쇠가 안 보이죠. 물론 사화 안의 경금, 술토 안의 신금, 사화 안의 경금 이렇게 지장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형국이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사화는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제, 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사화 편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물이 생해주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계수가 조그만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사화안의 경금, 그 다음에 술토안의 신금, 사화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데 요 쇠들이 얼마나 힘을 줄지 한번 보자고요. 이건 뒤에서. 아무튼 임수에게 힘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계수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쇠뿐이네요. 이런 형국이고, 그러니 내 편이 너무 적죠. 남의 편은 작은 나무, 을목, 큰 불, 사화, 큰 흙, 술토, 작은 나무, 묘목, 그 다음에 작은 불, 정화, 큰 불, 사화가 이렇게 내 힘을 빼고 있어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 자, 이 묘목이 물을 잘 먹고 바로 그 사화한테 던져주든지 아니면 이 술토를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묘술 합파가 된다는 얘기죠. 술토 안에 정화가 있으니까 목생활을 하면서 묘술 합파가 여기는 이루어지겠네요. 왜? 연축 기둥이 불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을목을 생을 받은 사화도 불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지글지글한 흙이 이 물을 막아버리니까 큰 물 작은 물을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물기운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이 불기운이 왕국을 이룬다는 얘기죠. 정사, 을사, 그 다음에 묘술 합파까지 합쳐져서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화안의 경금, 술토안의 신금, 사화안의 경금이 이게 힘을 발휘하겠냐는 얘기죠. 불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이 묘술 합파까지 돼버리니까. 그러니 쇠가 열기운이 높다 보니까 힘을 더 못 주다 보니까 일간에게 힘을 더 못 주다 보니까 더더욱 사주가 약해졌네요. 무엇 때문에 약해졌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불 때문에 약해졌죠. 불이 왕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이 이분한테는 재죠, 재. 그래서 역시 재다 신약 사주가 됐네요. 신약인 이유가 이 불 때문에, 재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상당히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사주가 강해야 재를 갖다가 제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는 재물, 그 다음에 여자, 처 이렇게 뜻하죠. 근데 본인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쟤한테 역전이 당했다는 얘기죠. 내가 휘둘러야 되는데 오히려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계수 보이시죠? 계수가 정화하고 부딪혀가지고 충을 면했다 하더라도 수생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물기운이 쪼그라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불이 병이 됐네요. 그래서 재다 신약이 되다니까 재물을 쫓아가지 말란 얘기죠. 투기, 위험한 투자, 금전거래, 또 사업 이런 거를 하시면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재가 뭐죠? 여자죠. 여자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 정편재 혼잡됐죠. 정재, 편재, 또 술토안의 정화, 정재 혼잡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성 굴곡이 좀 있는 사주예요. 이성 굴곡이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또한 이 사주를 보면은 상당히 육친덕이 떨어져요.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죠. 형제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엄마 덕을 보자고요. 어머니 덕은 쇠가 인성이 어머니 덕이죠. 근데 술토안의 신금, 그다음에 사화안의 경금, 쇠가 전부 이 열기운에 줄줄 놓고 있죠. 나를 도와주고는 싶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머니 덕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고는 싶지만 녹아가지고. 아버지 덕은 어떤가요? 이 제가 전부 흉신인데 나를 갖다가
물을 증발해 버리려는 왼수 같은 존재인데요. 아버지 덕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형제 덕은 어떤가요? 옆에 계수가 나를 도와주니까 형제 덕이 있다? 아니죠. 이 계수 또 임수 이 각자 물은 자기 살기도 바빠요. 이 많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기에 증발 안 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본인이 증발하게 생겼는데 여기 도와줄 여력이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덕도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런 제다신약 사주가 돼가지고 재물덕, 배우자덕이 매우 떨어지는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 하면은 제가 병이 되니까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있는 사주로 통변하면 되겠죠.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갑인년, 계유월, 경호일, 모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경금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그 다음에 간목은 큰 나무, 임목 역시 큰 나무, 계수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오화 작은 불,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은 빠진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죠? 다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은 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임목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럼 이 임목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오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요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나무가 많죠. 큰 나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편제로 다 잡혀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쇠, 무쇠, 경금이 유구월에 태어났네요. 유구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나하고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의 네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네 편이 되겠네요. 쇠는 어디가 있나요? 먼저 바로 월지 유금이 조그마한 쇠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은 흙은 어디가 있나요? 흙은 시간에 있는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임목 안에 무토, 오화 안에 기토, 임목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데 이 흙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나중에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남의 편은 큰 나무 임목, 큰 나무 간목, 그 다음에 작은 물, 계수, 작은 불, 오화. 남의 편이 상당히 많은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주가 됐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보면은 이 사주가 상당히 물이 쪼그라들었어요. 여기 계수 작은 물이 있지만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서 물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계수는 너무 작은 물이에요. 금생수도 받고 있지만 이 물은 작은 반면에 이 큰 나무한테 물을 줘야 되고 이 작은 물로 그 다음에 이 광활한 흙에다가도 물을 줘야 되고 불 견제해야 되고 쇠 시켜줘야 되고 이 작은 물로 아무리 금생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나요? 나무에 물 주기도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수가 말라버렸어요. 증발해버렸다는 얘기죠. 이 나무한테 힘 뺏기고 그 다음에 불 견제하라, 쇠 시키라, 흙에다 물 주라.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사라진과 동시에 사주가 상당히 저열해졌죠. 저열해지다 보면 임목 안의 병화가 상당히 불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오화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불기운이 상당히 일어난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나무도 많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불기운도 지장간에 있는 병화까지 불에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주가 상당히 조열해지고, 그러면 이 흙은 어떻게 됐나요? 흙은 항상 얘기하지만 적당한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물을 못 받고 불만 타오르다 보니까 갈라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열토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열토를 쇠에다가 생해주면 생이 되나요? 적당한 물이 있어야 쇠를 보호해줄 수 있는데 이 갈라타지고 열기운을 가지고 있는 흙이 토생금을 못 해주고 오히려 토국금을 해주는 그런 형상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임목안의 무토, 오화안의 기토, 임목안의 무토가 생을 못 주고, 마찬가지 이 흙들도 이렇게 열기를 지고 있기 때문에 쇠한테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다 보니까 매우 약한 사주가 돼버렸어요. 이 쇠도 질이 별로 안 좋죠. 토생금도 흙의 보호도 못 받고 물이 식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줄줄 녹고 있어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질도 안 좋고, 그러면 이 나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해진 사주가 됐고, 이 나무가 전부 편재죠. 편재가 나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마찬가지로 재물이 재가 병이 되다 보니까 재다신양하고 똑같죠. 재물한테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재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재물 욕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위험한 투자, 사업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그 재물에게 휘둘림을 당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그래서 묘하게 이렇게 편재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그 투기성, 도박성, 불로소득, 사업 이런 쪽으로 하시다가 재물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쇠가 이 나무를 제압을 못하고 오히려 당하는 형국이라 재물, 그 다음에 배우자, 여자운이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건강도 이 불기운이 물이 말라버렸다 보니까 신장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쇠가 호흡기 계통에 약점이 있는 그런 사주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하게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특히 편재가 많은 사주가 되면은 그 사주가 약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항상 사주가 강해야 이렇게 내가 질 수가 있는데, 사주가 일단 강하고 봐야 되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면은 재물을 본인이 취하고 다스리기가 힘든 사주인데도 묘하게 이런 재성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재물을 쫓아가시더라고요. 사업이라든가 투기라든가 도박성이라든가 불로소득 이런 걸 노리고, 큰 재물 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재물도 또 우습게 알고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재물한테 역전으로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흉하면은 남자분은 재물하고 여자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여자분은 또 고부 갈등으로도 이해가 되는 통변되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성이 너무 왕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흉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